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56페이지 효소의 작용과 특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작용과 관련돼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공부했죠. 그리고 이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응물의 에너지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어야지만 화학 반응이 시작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이 있을 때 반응물이 바로 반응을 해서 생성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반응물이 그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포에서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물질 대사가 되게 쉽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바로 생체 촉매인 효소가 우리 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오른쪽에 효소가 있을 때를 보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죠. 그래서 작은 에너지만 투입해도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촉매라는 단어는 화학 쪽에서 먼저 나왔던 개념인데요. 바로 자신은 변하지 않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반응 속도를 변하게 하는 물질이 촉매인데 우리 몸에는 이런 생체 촉매인 효소가 있어서 이런 물질 대사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펴보면 이제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갈 때 반응열이 이렇게 나오죠. 이 반응열이 바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쪽 역시 효소가 있을 때에도 이 반응열이 생성되는데 이게 바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효소가 있을 때와 효소가 없을 때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효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효소가 없을 때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이나 효소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응열의 변화 역시 없어요. 반응하는 열, 즉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무엇의 차이만 있느냐? 바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만 감소한다 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 잘 알겠죠? 그러면 57페이지 효소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물질인데요. 이때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그리고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특정 부위를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결합하고 있는 동안에 기질이 생성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화학 반응이 마무리되면 효소와 생성물은 분리가 되고 효소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효소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기질과 효소가 결합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포도당이 두 개가 결합된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엿당이죠. 그리고 엿당과 반응하는 효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요. 요렇게 형태를 가진 말테이스라는 효소가 엿당과 반응을 해서 이 포도당을 이렇게 분해시키게 됐죠. 그래서 엿당이 말테이스에 결합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면서 결국 포도당을 이렇게 엿당을 포도당 두 분자로 분해시키게 됩니다. 두 개의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걸 다시 옆에 그림과 대응시키면서 설명을 한다면 이 엿당은 효소, 기질, 생성물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엿당은 기질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테이스는 효소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두 개의 포도당은 생성물이 되겠죠. 그리고 말테이스에 존재하는 이렇게 엿당이 결합하는 이 부위가 바로 무엇이죠? 그렇죠. 활성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았고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물 다음에 많은 것이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을 활용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효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는 특정 기질과만 결합을 하는데 이걸 보고 기질특이성이라고 하고 흔히 열쇠와 자물쇠 간의 관계 같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말테이스라는 효소는 엿당과만 결합을 합니다. 다른 물질과는 결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물질 대사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여러 종류의 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 특이성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내용 때문에 여기에서 책에서 따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효소와 기질이 결합할 때 활성 부위에 완벽하게 딱 처음부터 맞는 상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는 상태인데 기질이 결합하는 순간 활성 부위 구조가 기질이랑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이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활성 부위에 기질이 들어맞는다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가 기질이 결합하는 순간에 효소가 형태가 조금 더 변해서 완벽하게 들어맞게 바뀐다는 것. 이거 좀 알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책 58페이지로 넘겨서 이번에는 효소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단백질 이외에도 효소는 다른 물질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책에 나와 있지만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즉 주효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어떤 효소는 주효소의 보조인자를 꼭 필요로 하는 효소들도 있습니다. 주효소의 성분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백질이고요. 보조인자의 성분은 금속이온,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등등 이런 이온이거나 혹은 우리 유기물 같은 것들이 보조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모두 결합된 효소를 전체 구성요소가 다 있다 해서 전효소라고 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 비단백질 부분을 보조인자라고 하고요. 전체 완전한 기능을 나타내는 효소를 전효소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자는 주효소에 일시적으로 결합해요. 그래서 활성부위 구조를 이제 살짝 바꾸게 됩니다. 바로 기질이 결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철, 마그네슘 같은 금속 이온들도 있고 비타민 B1 같은 유기화합물로 된 조효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효소는 당연히 비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강하고 열에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조효소 하나가 한 가지 주효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효소에 작용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이 말과 반대로 그러면 주효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어떨까요? 주효소는 열에 약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효소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시된 퀴즈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